자, 오늘 우리 K 증시는 뭐라고 얘기 꼭 해야 되나요? 하여간 코스피는 2704수, 코스닥은 800 턱걸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8만 전자 턱걸이, SK 하이닉스는 19만 닉스 턱걸이.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날도 내일 뉴스는 또 쉬면 안 되니까 그냥 딱 네 글자로 미실한나. 그러니까 미국 증시 실신하는 바람에 한국 증시도 나란히 누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분명히 나란히 옆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절대 한국과 미국은 이렇게 막 그 동침을 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오늘 우리 K증시 하락폭이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 적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오늘 3% 넘게 완전 개박살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선방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동안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떨어질 폭도 적은 거고, 뭐 AI 테마를 봐도 뭐 엔비디아? 그동안 오른 것만큼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똑같이 올랐다면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 50만 원은 가 있어야 맞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 라이브 때 미리 전해드렸다시피 다음 주 연준 7월 FMC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증시가 또 너무 좋으면은 당연히 연준 금리 인하의 명분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지금 그 대학교에서 새내기 1학년 우리 조카나 아이들한테만 물어보세요. 경제학 학부 대학에서 배우는 애들한테, 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 호황인 상황에서 그 나라 중앙은행이 이거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한다고 그렇게 금리를 완화한 사례가 있었냐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다 지금은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동안 그 연준 의장이 원래 시어머니 포지션이었다면은 지금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시 고모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벌러덩 누워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야. 그래서 아예 대놓고 연준한테 니네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 이거 선거 개입으로 간주하고 내가 반드시 나중에 보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협박식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이제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밤 엔비디아 7% 하락, 테슬라 12% 하락. 이거는 이제 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 굳이 뭐 생색 정보통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테슬라 어제 뉴욕 증시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로보택시 연기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월가의 어떤 트리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AI 테마가 돈 빨아들이는 속도에 비해서 진도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각성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 거래 급락은 단순히 그냥 전기차 제조사의 전기차 업황 둔화에 대한 반응이 아닌 전체 AI 테마에 대한 어떤 자아 비판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께는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2023년 7월 24일에 주가가 45달러였거든요. 근데 간밤에 7%가 빠졌다고 해도 지금 114달러예요. 이게 이제 다 그동안 뭐 주식보다 이런 거 다 적용해가지고, 그럼 1년 동안 상승률 150%를 찍었죠. 근데 과연 우리 주변에 AI가 들어가는 그런 뭐 프로덕트? 아니면 뭐 서비스 이런 걸 보면 과연 AI 관련 기술도 1.5배 성능이 향상이 됐나요? 지난 1년 동안? 아니, 테슬라만 해도 원래 FSD, 그 Full Self Driving, 우리말로 완전 자율주행, 이게 이제는 곧 완성된다고 했던 게 이미 2년 전인데, 그나마 이제 이번 8월 8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하면서 정말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다고 그렇게 올 초부터 입만 털어놓고, 이번에 또 이걸 10월로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 연기된 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핵심이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가 단적으로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 상승 속도의 반이라도 쫓아갔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 자율주행의 경우는 한 3년 전부터 우리 현대차, 기아 그 신차에도 달려나왔던 ADAS, 뭐 아다스인지 후다스인지 하여튼 그 기능도 이미 뭐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지가 알아서 앞차랑 간격 맞춰가지고 앞차가 출발하면 지도 출발하고, 앞차가 쓰면 지도 쓰고, 그리고 커브길에서 핸들링 차선 맞춰서 다 핸들 돌리고 이미 다 했어. 근데 그게 엔비디아 주가 급등한 최근 1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된 게 뭔데? 전혀 안 됐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야, 이 무식한 놈, 너는 그래서 이제 문과충이라고 안 된다고 하면서 챗 GPT의 이런 인공지능 다른 생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뭐 고객센터에다가 문의 좀 하려고 그러면 우선 챗봇이 먼저 튀어나오는데, 그놈의 챗봇 진짜 그 대화하다 보면 계속 순환 논리로다가 내 혈압 올려버리는 그런 개 같은 챗봇 기능이 과연 1년 만에 1.5배 좋아졌나요?
그래서 내 혈압이 이제 안 올라. 그래서 작년에는 해결이 안 되던 것들을 지금 챗봇이 막 척척 해결해 주는 그런 지경이 됐나요? 자, 이렇게 지금 오비락격으로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월가에서 AI에 대한 어떤 비관론 아니면 무용론 이런 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마침 이제 FOMC 앞두고 어떻게든지 진짜 자해공갈이라도 해서 최대한 주식시장의 공포심을 연준한테 보여줘야 될 그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AI의 생산성 내지는 AI 버블에 대한 이런 논란이 아주 좋은 지금 먹잇감이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간밤 빅테크들 하락에 또 일조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구글의 CEO. 그저께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한 발언이 이게 다시 재소환이 됐습니다. 과연 AI가 돈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 구글도 막대한 투자금 대비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구글의 AI 기능은 그냥 약간 흥미로운 정도. 그러니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별 아쉬움을 못 느끼는 그런 정도인데, 이쪽에 계속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 구글 CEO 피차원지 뭐 피차 일반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AI에 대한 구글의 막대한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지나친 투자가 아예 투자를 안 했을 때보다 리스크가 더 적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이거는 히스토리가 있죠. 그 2000년대 초반 검색 서비스 시장의 투톱이 야후랑 라이코스였는데 구글이 그냥 둘 다 보내버렸잖아. 어떻게 해서 구글이 그 글로벌 진짜 검색 엔진계의 고인물을 완전히 그냥 증발시켜 버렸는지, 그런 이제 성공 케이스에 대해서 구글은 할 말이 많죠. 당시 이제 알고리즘에 구글이 막대한 투자를 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글이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글로벌 검색 서비스랑 광고 시장을 승자 독식으로 장악해버린 그런 사례를 이제 언급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과한 게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소리는, 지금 AI 관련 구글의 투자는 아직 안 한 거랑 별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 소리야.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굳이 하자면은, 아무것도 투자 안 했을 때 리스크보다는 작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변명에 가까운 소리지. 근데 사실 이미 유튜브 알고리즘의 경우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기능까지 지금 와 있지 않나요, 이미? 저는 가끔씩 이제 섬뜩할 때가, 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어렸을 때 뭐 다른 애, 야, 걔 요즘 뭐 하냐 얘기하면은, 야, 지금 뭐 스위스에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 끊고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바로 스위스 한 달 살기 이런 영상 막 떠버리니까. 심지어 카톡도 이제 마찬가지로 누구랑 뭐 카톡 얘기하다가 뭐 어디 뭐가 맛있대 이러고 유튜브를 딱 열면 외국인들은 과연 이 메뉴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영상이 막 뜬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구글의 순다로 피차이 이 CEO 발언이 그날 뭐 당일에는 뭐 그냥 주주들한테 나름 좀 믿고 좀 기다려 주셔. 아이고 책은 좀 그만하셔. 이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나 보다 했던 게, 그냥 그러고 넘겼던 게, 갑자기 테슬라 로보택시 연기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변명이랍시고 FSD가 미국 내에서는 이게 규제 대상이고, 그렇다고 미국 외국가에서는 너무 지금 진도가 느려서 결국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하고 활용을 하겠다. 이거는 마치 우리 현실에서 정말 빼박인 공무원 핑계를 대버린 거야. 이거 공무원이 허가를 안 내주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뭐 건설 현장에서 막 자재 대금 막 이런 거 맨날 얘기하잖아. 그 공무원한테 압수당해서 공무원이 묶어버려도 뭐 어떻게, 이런 핑계를 대버린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진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 규제 이런 게 거의 없고요. 그냥 공산당이랑 척진 사람이 아니다, 공산당하고 한편이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은 거의 유럽 기준으로는 개인정보 도둑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정보도 이제 막 제공하는 거죠.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애플 팀쿡도, 그리고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중국에 이제 공을 들이는 건지도 몰라요. 중국이 뭐 각종 산업용 소재들만 싼 게 아니라 이런 그 개인 정보의 가치도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 값도 싸고 부국이라니까요. 일단 인구 풀 자체가 크잖아. 거기다 중국은 진짜 별난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런가 뭐 특이 체질인 사람도 많고 특이한 성격 가진 사람도 많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테슬라 실적에서 나온 로보택시하고 FSD 뭉개기에 대한 짜증과 마침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이제 금리 인하를 얻어내려면 최대한 주식시장에 앓는 소리 막 하고 막 그 자학이라도 하면서 불쌍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니즈에 딱 맞게 이런 재료들이 이제 가공이 됐다. 그 결과 뭐 미국 본국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K증시 포함 아시아 증시 전체가 완전히 이제 묵사발로 맛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상태로 계속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이제 이러면서 계속 미국 대선이는 11월 5일까지 약세장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사실 이제 자산법을 잡을 때 제일 효과적인 게 바로 주식시장 무너뜨리는 건데 한 며칠만 내리 후드려 패버리면은 바로 이제 하루 이틀은 뭐 블랙 먼데이 어쩌고 하다가 그 상태로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럼 바로 사람들 막 자기 자신을 막 스스로 해치고 그러다 바로 이제 대공황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막상 이제 입 밖으로 말은 내뱉었으니까 연준 금리 인하를 대선 전에 하는 거는 반대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고 그럼 이러다가 연준 금리 인하 지연으로 미국 대선 전에 경기 둔화가 시작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대선에서도 트럼프한테 표심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경기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본인이 취임하게 돼가지고 다시 유동성을 풀게 되면 이게 트럼프 일기하고는 지금 통화정책 환경 자체가 아예 달라요. 만약에 이번에 뭐 또 다른 뭐 코로나든 모로나든 메로나든 하여튼 또 다른 이제 전염병 팬데믹 터져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오거나 이러면은 이번에는 절대로 그 유동성 스테로이드 가지고 병 못 고칩니다. 그건 이미 이제 내성이 생길 대로 생겨가지고 지난 코로나 초창기하고 똑같이 만약에 연준이 뭐 경기 하방 보호한답시고 곧바로 제로금리 들어가면서 유동성 풀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큰 난리가 벌어지고 막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고 진짜 달러까지도 똥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 포함해서 뭐 이머징 아시아는 뭐 완전히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관한 시간. 러나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튼튼한 편인데 그저께 그 동해에서 팔에 모기 한 방 물렸는데 그 뒤로 팔이 거의 무슨 아이언맨 팔뚝처럼 그 부풀어 오르면서 열이 막 나고 그러다가 어제는 몸 전체에 열이 나가지고 야 이거 뭐 무슨 말라리아인가 뭔가 해가지고 일단 또 새가슴이야.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일단 서울에 와서 주사를 딱 맞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에 보통 이제 겨울이 뭐 건강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름이 이게 더 건강 해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오늘 개장 전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실적 자체는 기대에 부합한 양호한 수준이었고 매출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찍어 버렸는데 이게 이제 지난 1분기 그 TSMC 실적 나왔을 때 그때처럼 야 누가 예상해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래 이거밖에 못 벌어 깜짝 놀라게 좀 더 못해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투매로 이제 후드려 패버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 테마주들 중에 가장 먼저 2분기 실적으로 오늘 발표한 포스코 퓨처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오는 했지만 이번 2분기에도 실적 완전히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일단 이것도 그 에코프로랑 같이 그 배터리 추천 종목 중에 하나로 묶여가지고 작년 이맘때 주가 거의 70만 원 직전까지 갔다가 현재 22만 원이고 여전히 그래도 시총은 17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시총 17조짜리 포스코 퓨처엠이 2분기 영업이익 27억 벌었고요. 아니 시총 17조 6천억 기업이 영업이익을 27억 냈으면은 거의 한기범 형님이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 2개 득점 한 5점 정도 낸 그런 상황인 거야. 이게 작년 2분기 대비 94.8%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니, 말 그대로 그냥 수익이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나마 선반영이라고 해서 주가는 오늘 실적 발표 후에 별로 안 빠졌고요. 이제 지금의 바닥이다. 또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이거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그동안 AI 프리미엄 줬던 반도체 쪽을 그 좁혀내라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여기 화력을 집중한 그 덕분에 약간 2차 전지는 오늘 팰 그런 겨를조차 없었다.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인데 이러다가 이제 다른 뭐 에코프로 금양 이런데 실적 나왔을 때 만약에 그날 반도체 주가 오르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모난돌이 정맞는 그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분수령을 맞은 팀원 사태는 일단 그 운영사 Q10 측에서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불 요청 들어오는 거는 최대한 다 환불 처리해주겠다고 이제 나섰는데, 이게 이제 약간 뱅크런하고 비슷한 게, 한 번 이제 이거 불안하다 이거 이러다가 자빠진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인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정말 뚝이 무너진 것 마냥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초창기에 사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불 요청 응해주는 모양새로 조금이나마 이제 어떤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이렇게 사태를 진정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팀원의 미정산금만 현재 1,000억 원대에 달하는데 이거 또 정부가 책임지라고 지금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참 선례가 중요한데, 뭐 전세 피해자부터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PF까지 매번 정부가 나서니까 이제는 팀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누구는 정부가 도와주고 누구는 안면 몰수하냐, 이런 형평성 시비로 또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와중에 팀원 사태 최대 수혜주로 오늘 네이버가 급등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마트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냥 데드캣 바운스라고. 팀원 고객들이 아우 이제 이커머스는 난 이제 못 믿겠어.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전부 네 발로 걸어서 이마트 매장을 방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어차피 이번에 팀원에 물리는 그 셀러 분들은 그것만 또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하여간 뭐 팀원에서 근데 대금 못 받아가지고 이게 다음 주문을 다른 데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보내줄 그 대금을 못 치러가지고 이 피해가 만약에 전가가 된다, 이제 이럴 경우가 최악의 이제 사태인데, 근데 이제 오늘 네이버의 경우는 워낙 이제 뭐 대기업이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터져도 사측에서 나서서 또 뭔가 해줄 거라는 이런 그 기대감, 지금 그런 포인트에서 네이버가 오늘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4% 급등이 나온 거죠. 자, 이제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들어가서 지난주 이 시간이 또 생각나는데, 뭐 주말 앞두고 바이든이 뭐 사퇴할 거라는, 그때도 뭐 그런 설왕설래는 있었지만 뭐 설마 바이든이 뭐 주말에 뭐 얘기하겠냐, 깜짝 발표하겠냐 그랬는데, 갑자기 일요일 날 아침에 식전 대바람부터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 선언하면서 하여튼 그때부터 모든 게 꼬여 버렸는데, 일단 주말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UBS의 워싱턴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든의 불출마 선언을 자꾸 사람들이 대통령 사퇴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바이든이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정상적으로 본인의 대통령직 1기 임기를 다 마칠 거라고, 그래서 IRA도 그렇고 해간 바이든 정책의 연속성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보장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지명한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아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게 아니라 이제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오바마가 자기는 해리스 대선 후보 카드 이걸로 트럼프 이길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사실상 해리스 지지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진짜 그 아직도 그 부인 미셸 오바마 대선 출마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혹시라도 이제 오바마가 자기 부인 미셸 오바마를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는 조금 그렇고 이제 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지명하도록 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대선 후보는 남자가 돼야 미셸 오바마가 부통령 이렇게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아니 해리스가 대선 후보인데 미셸 오바마가 나이도 더 많은데 부통령 후보에다 같은 여자, 이렇게 되면은 아니 무슨 델마와 루이스도 아니고 하여튼, 근데 다 좋은데 이제 그럼 이제 증시 관점에서 보면은 해리스는 낙태와 마리아화나 합법화 요거, 그 다음에 오바마는 그 오바마 케어. 사실 오바마 케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뭐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 하려면 약값이 떨어져야 되니까 바이오 시밀러 이런 테마가 이제 각각 해당이 된다. 하여튼 UBS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8월 19일에서 22일로 잡혔는데, 아, 또 왜 이렇게 또 멀어? 하여튼 이때까지 트럼프의 입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입조심 전망을 냈습니다. 아니 입조심은 그 입 주인이 해야지 왜 트럼프 입조심을 우리가 해야 되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면은, 앞에 UBS가 이제 우리 K조선사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분석을 했는데, 6월 전 세계 신규 선박 주문량은 710만 DWT, 이게 그 재화 중량 기준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월 실적은 51% 감소했지만 목표 680만 DWT는 달성을 한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선종별로는
오, 유조선 주문이 6월 한 달 250만 DWT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 증가하는 이런 서프라이즈를 냈다. 요것도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바로 수혜주는 조선업종이라고 제가 6월 말에 미국에서 트럼프 우리 K증시 수혜주로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별로는 6월 중국이 전 세계 점유율 78%, 반면에 한국은 9% 그쳤지만 이게 이제 6월이고 상반기 전체로는 중국 64%, 한국 21%, 일본 14%로 이제 우리가 선전했고 선박 가격도 전년 대비 9%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 이제 개별적으로는 HD 한국 조선해양이 상반기 158억 달러 신규 수주 달성해서 올해 전체 목표액 92%를 이미 상반기에 채워버렸고, 현대 미포조선은 상반기 114% 달성, 현대삼호 112%, HD 현대중공업 69%, 삼성중공업 51% 달성. 그 다음에 이제 한화오션은 올해 수주 목표보다 상반기 54억 달러 수주를 땡기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UBS의 콜은 비중 확대의 HD 한국 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립의 한화오션,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렇게. 그 다음에 UBS가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체코 원전 직접 수혜주로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K 원전 밸류체인으로부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7,6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SBC가 K엔터 업종에 대해서 먼저 좋은 것부터 보면은 하이브 목표가는 기존 25만원에서 이번에 26만원으로 올려치기 했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이제 JYP 엔터는 목표가 67,000원을 이번에 65,000원으로 깎았고 투자 의견도 홀드, 즉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항상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 시간의 전통을 살려서 오늘도 역시 마지막에 핵심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 조금 위안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K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는데, 이제 ING 금융그룹에서 정말 ING 현재 진행형인 반도체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뭐 트럼프 트레이드고 뭐고 하여튼 미국 AI 테마에는 아시아 반도체 수출이 절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정말 파트너 겸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무풍지대, 이게 바로 AI고,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선호 경향을 보면은 트럼프가 딱히 AI도 뭐 중국 왕서방의 손길만 묻지 않는다면 보이콧할 그런 정황은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을 보호하려는 것은 이 반도체 공급망을 지킨다는 차원도 분명하다. 결국은 우방이고 뭐고 다 돈이죠, 뭐. 하여튼 그 중에서도 역시 반도체는 한반도산. 그래서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미국의 AI 기술 투자 증가와 메모리 가격 회복의 가장 큰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다. 이게 결국 한국 수출업 전반을 또 견인하고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떠냐? 이 AI 칩 수요는 최소한 내년 2025년까지는 강력하게 유지될 거다. 이미 납품 계약도 내년 2025년 물량까지 서로 다 이제 계약이 끝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년까지 찍어내는 반도체는 뭐 이제 어디 시장에다 놓고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주문 들어온 거 맞춰서 출하하는 그런 물량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엔비디아 HBM 칩 단독 납품 업체였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곧 엔비디아의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HBM을 납품하게 되겠지만, 이 SK 하이닉스도 이미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 찍어내는 반도체는 이미 다 임자가 정해져 있다. 주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ING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우리 K반도체의 중국 의존도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정작 내년 2025년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인데, 중국이 동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올린다 그러면 결국 대만을 건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나? 설마 우리가 반도체 자기네들한테 수출 안 한다고 우리를 쳐들어오지는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ING는 하여간 미국과 우리가 그 반도체 공급망으로 밀착하는 동안 적어도 내년까지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또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중국 쪽에서.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나도 늦어버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불금. 그 와중에 또 쉴 새 없이 내일 밤 미국에서 6월 PC 물가지수가 또 튀어나올 예정이고, 이게 사실상 다음 주 7월 FOMC 전에 볼 수 있는 마지막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다 보니까 미리부터 또 외국인들의 ATM 앞에 줄이 길어질 수
거고, 다음 내일 금요일 정부 일정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조금 한가한데 그 와중에 그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일명 올특위에서 대토론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NH 스펙 31호 상장하고 키움 스펙 9호 공모청약. 그 다음에 내일 금요일 실적 발표가 이제 완전 우리 분수령이고 대박인데, 아니 하여간 미국의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이 일종의 뭐 창립 기념일격으로 그 회사 관계자들이 정말 대표부터 사원들까지 미리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뭐라도 하여튼 좋은 거 보여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금요일이 실적 발표 기업이 제일 적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K 증시는 실적 발표 대충 넘어가고 사람들 좀 잊어버리라고 금요일이나 하여간 주 후반에 실적 발표가 왕창 몰려. 그래야지 조금 자기네들이 찔리는 거를 주말 지나면서 조금 만회가 될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내일 주요 기업 실적은 3M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K증시는 기아, LIG 넥스원, S-오일, GS건설, 현대오토웨브,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한화오션, FNF,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KG모빌리티 이렇게 전부 2분기 실적 발표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26일 금요일이 이제 바로 파리 올림픽 개막인데요. 이제 8월 12일 월요일까지 파리 올림픽 기간이고, 근데 참 이번에는 우리 축구가 올림픽 본선 진출에 낙방을 했기 때문에 딱히 뭐 길에 나가서까지 응원할 그런 맛은 좀 안 나네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